당신은 지금 어떤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까? 환희에 가득 찬 낙천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딘가 어두침침한 분위기인가요? 이 분위기가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삶에 창조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제리와 에스더 힉스의 유쾌한 창조자입니다. 수많은 끌어당긴 법칙 관련된 서적들이 있어요. 트랜스와핑의 법칙, 시크릿 뉴, 나폴레옹 힐, 네빌 고다드, 에녹탄 이외에도 이들로 파생된 다른 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저는 거의 그 모든 책들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번에는 힉스의 유쾌한 창조자로 택했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존재인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비물질적인 존재들이고 근원의 법칙을 알려주는 의식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근원에 대한 설명이 제가 아는 영적 원리랑 너무 같았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와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며 영적 종착지 또한 이것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영원히 확장 중인 우주 안에서 영원히 확장해가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근원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 못하죠. 그러기에 이러한 책들을 찾아 읽는 거고요. 그럼 이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책의 제목인 유쾌한 창조자에서 그렇듯 여기에서 창조자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전부 말합니다. 이 창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자는 3단계 창조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 단계, 당신이 요청한다. 두 번째 단계, 우주가 응답한다. 세 번째 단계, 응답된 소망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 당신이 요청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 우주가 응답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요청만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이죠. 저자는 이 과정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3. 응답된 소망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한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자는 이 3단계를 강조하였어요. 각 단계별로 저자의 표현을 통해 살펴보자면 1단계, 요청하는 것은 놀랍도록 다양하고 대조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당신이 존재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보고 있어요. 때론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서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잘 떠올려보면 우리가 열망하는 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예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우울하거나 낙담한 낮은 에너지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일부 영적 가르침에서 무소유나 비움을 강조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죄악시하곤 하는데요. 저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올바른 소망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은 때때로 말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의 형태는 우리가 품는 진동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즉 우리는 송신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신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진동의 형태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품는 진동은 우주에 보내는 요청과도 같아요. 우주는
모든 요청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1단계와 2단계 과정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정과 생각으로서 우주에 요청을 하고 우주는 즉각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단계는 당신이 호용한다의 단계예요. 저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요청에 즉각 반응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유를 조금 해볼게요. 당신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주문표를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우주에 보내듯이요. 주문을 받은 주방장은 바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할 것은 식당 의자에 앉아 음식이 나오면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죠. 우리 대부분은 우주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요리를 받아 먹지 못한다고요. 저자는 이것을 허용의 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가 응답한 당신의 소망이 삶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허용하는 기술이지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주파수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막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주의를 두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품는 진동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말 이면에는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부자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에는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진동은 후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신의 감정을 보면 돼요. 저자는 계속해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받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립되는 소망의 표현에서 앞의 부분, 전자에 해당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희망차고 열정을 가진 감정이겠지만 후자,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에 머물러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이겠죠. 그러므로 저자는 감정은 소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가지게 된 것과 같아요. 하지만 마법의 열쇠가 있다고 쉽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쇠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해야지요. 자신의 기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갈 때 당신은 근원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연습을 통해서 당신은 이 놀라운 창조적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창조적 에너지, 즉 근원 에너지를 불러낼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속도와 강도에 관한 것. 두 번째, 호출된 근원 에너지가 물리적 삶 속에 흘러드는 것을 허용하는지 저항할지에 대한 것. 첫 번째인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속도와 강도에 관한 것은 소망에 관해 숙고해온 시간의 양과 소망의 명확성과 관련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 만큼 많은 에너지가 비축되는 것이죠. 오늘 잠시 생각한 소망보다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유명한 스타들을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의 모습을 그려온 사례들이 많지요. 그리고 소망이 더 명확한 형태로 정의될수록 소망에 관한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방식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추상적인 소망을 점점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예요. 많은 끌어당긴 법칙에서 이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냐? 어디에 있는 집이면 좋겠냐? 누가 사는 집이면 좋겠냐? 집의 금액은 어느 정도면 좋겠냐? 평수는 어느 정도면 좋겠냐? 인테리어는 어떤 형태가 나와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볼 수 있죠. 두 번째 요소인 허용과 저항에 대한 부분은 창조 공식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을 보면 어떤 분은 희망, 행복, 열정을 느낀다면 어떤 분은 분노, 좌절, 우울감을 느끼겠죠. 이 감정들이 지금 당신이 당신의 소망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저항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체크해보면 당신이 소망의 주파수에 일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부재에 일치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원이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 명확해지고 나머지는 다 배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동 초점, AF가 고장난 카메라 같아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당신은 어떤 분위기 혹은 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태도를 저자는 감정 설정 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 설정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 또한 어릴 때 금전적 결핍을 많이 호소했죠. 예를 들어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어린 시절,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뭔가 원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아껴야지. 돈은 항상 부족해. 야, 원하는 거 다 가지려고 하면 애 버릇 나빠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부족이 항상 기본값이 되도록 강요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돈에 관한 부족이라는 생각이 고착화되면, 즉 습관화된 생각은 돈이나 풍요에 관한 생각할 때마다 실망과 걱정, 화라는 감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고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 중에서 이 책을 소개드리는 이유가 근원 에너지에 대한 설명과 표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근원 에너지가 그대로 뻗어나와 있는 물리적으로 표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근원 에너지 자체가 진정한 당신이라고요. 당신이 죽거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당신은 쭉 그래왔다고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 행성 다 죽습니다. 이 물질의 우주에서 죽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들 자신인 영은 영원합니다. 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영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물리적 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식적으로 영, 즉 나의 본질에 연결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영원해지며 어떠한 종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의 관점에서 종말, 즉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의식이거든요. 감정은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소망에 의해 얼마나 많은 근원 에너지가 이 물리적 현실 속으로 호출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열정이나 열의와 같은 감정은 당신에게 아주 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무기력이나 지루함과 같은 느낌은 당신이 아주 약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순간 당신의 생각 진동은 소망의 주파수에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에서 나오는 흐름이 당신을 통해서 아무런 저항이나 제한 없이 당신의 소망을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를 저자는 호용하기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감정 상태를 통해 내가 무엇을 호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의 요청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도 저도 같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심리 상담에서도 감정을 알아차리고 머무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청이 응답되기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에 대해 상상하거나 생각한다면 우주는 그것을 즉각 당신에게 배달해줄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우주는 상상 가능한 온갖 재료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부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것에는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결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풍요와 풍요의 결핍에 대한 관점이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가에 따라 그것의 진동이 당신의 진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즉시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진동에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행복이라고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본질인 순수하고 긍정적인 근원 에너지 흐름에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결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어떤 것에 주의를 두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 그 대상은 당신의 시선에 담긴 근원의 진동으로 이로움을 얻으니까요. 여러분은 당신의 본성인 근원 에너지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인 근원 에너지는 사랑, 평화, 기쁨, 자유 그 자체라고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 그림자가 짙은 사람은 그만큼 강한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저와 함께 방향을 돌려 당신의 본성인 사랑, 평화, 기쁨, 자유를 같이 세상에 드러냅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자유, 사랑,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지금 나의 감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의 무드, 분위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둡고 침울하다면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주가 배달해 줍니다. 반복해서 당신의 소망과 관련된 감정과 생각을 자기 무의식 깊이 심어 넣으세요. 당신의 어린 시절 프로그래밍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의 본래 모습은 근원 에너지 그 자체이며 당신에게 시간은 무한하다는 것을, 지금 걸리는 몇 달, 1년은 당신이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